자, 요 수식 이름이 뭐였어요? 반데르발스 방정식이었잖아요.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B가 뭐였어요? B가 뭐였어요? 분자의 크기 B가 분자의 크기를 보정해주는 항이었고요. A가 뭐였어요? A역 보정. 분자 간 인력을 보존해주는 부분이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분자 자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상기체적인 부피는 측정되는 부피보다 약간 작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간 인력 때문에 실제 측정되는 압력은 이상기체적 압력보다 약간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항, B항을 도입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과 그 또 하나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컴프레션 팩터입니다. 자, 컴프레션 팩터 우리말 번역이 뭐였어요? 바로 압축 인자였죠? 기억나죠? 그러면 요 압축 인자 여기에서 그 표기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Z 보이세요? Z 이렇게 표현됐는데 요 Z가 이제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우선 여러분 아야 봐라. 자, 여기에 있는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으로부터 뭐 당연히 P는 짜잔. 자, 저래도 돼요, 안 돼? 되죠. 되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어디에 넣을 거냐면 Z 여기에 넣어 볼 거예요. 그럼 Z가 이제 뭐냐? P VM 나누기 RT 이게 정의죠, 그죠? 그래서 압력, 부피, 몰수, 온도 하면 이게 컴프레션 팩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어쩌자는 거냐? 여기 압력자리 있죠, 압력자리. 여기에다가 얘를 쇼크 알겠잖아요? 얘를 저기다가 쇼크 하고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그럼 우선 앞부분은 RT하고 되고 V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짜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나? 계산 맞아요? 오랜만에 봐서 내 약간 아리까리한데. 자, 잠깐만요. 한번 기다리세요. 자, 보고 있죠. 자, 요거 저렇게 되면 되는 거 맞나요? 계산 맞아요? 맞을걸요? 나도 간만에 해서 가물가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이 맞나 싶은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얘를 짜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뭘 할 거냐면 미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얘를 1 빼기 x 빼기 rt분의 a x 이렇게 두고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거지.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부피의 역수를 뭐냐면 bx 이렇게 두고 부피의 역수를 x로 두고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이제 x에 대해 미분하면 요걸 우선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곱하면은 1 빼기 b vm의 제곱.
그 다음 x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b가 빠지겠죠. 마이너스 b가 빠지면서 여기서 b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rt분의 a 됐나요? 됐죠. 윤재 맞아요? 맞죠? 그래서 간단한 다항함수 미분이죠. 다항함수 미분.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한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약간 따질 수 있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첫 번째 1 무슨 봐. 제목을 하나 넣을까? 컴프레션 팩터 표현 1 머시너리 첫 번째 1 얘가 0 0이 아니고 다시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상태에서 부피를 무한대로 보낸다. 자, 부피를 무한대로 보낸다. 무슨 말 알겠죠?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럼 부피항이 어디에만 남아 있냐면 여기에만 남아 있으니까 부피가 무한히 쫙 커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빵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빵 이렇게 되면서 얘는 b 빼기 rt분의 a 이렇게 되겠군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1 이게 0 보이시죠? 0 자, 0이라는 말뜻은 여기서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t가 r b분의 a 맞나요? 이렇게 되면 얼마겠죠? 맞죠? 좋아, 이걸 거고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 온도가 무슨 온도인 걸 알 수 있죠? 이 온도가 바로 무슨 온도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바로 부피가 무한대로 갈 때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온도. 그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예전에 배웠어요. 크게. 오케이. 바로 B 해서 이 값이 바로 그 유명한 보일 온도입니다. 그럼 이게 왜 보일 온도냐?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게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활용해서 보일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수식에서 그럼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거든요. 보세요. 0보다 클 수도 있다. 0보다 클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 이 0보다 큰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여기 보이죠? 이 표현.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 RT분의 B 해서 RT 빼기 B분의 A. 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표현 되죠? 뭐 당연한 거, 뭐 특별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바꾸느냐? 이거 이제 테크닉적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약간 편해지거든요.
왜 편해지느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대소 비교를 할 건데 만약에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수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T가 B분의 A보다 크다.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곧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수식으로부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t가 tb보다 어떤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소비교. 대소비교. 그러면 이 말은 tb에 비해서 현재 이 t가 얼마라는 걸 얘기해요. 바로 더 크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뭐 별거 아니고요. 여기서 나누면 t는 rb분의 a인데 요거를 tb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결론적으로 그때 온도 조건은 여기서의 보일 온도보다 크다는 얘기구나. 됐죠?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음수. 자, 음수면 당연히 어떤 상태냐면 RT B분의 A 부동거 바뀌고요. 요때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이 경우는 작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반데르발스 방정식하고 압축 인자를 연결 지으면 수리적으로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자, 부피가 매우 크다고 했죠? 부피가 매우 크다고 했죠? 부피가 매우 큰 것은, 압력이 어떻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부피가 매우 크다는 얘기는? 부피가 무한정 크다는 얘기는 압력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피가 크다는 건 압력이 0으로 수렴해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같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반대 상관관계가 있어요? 압력하고 부피는. 무조건 반대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무지하게 커진다는 얘기는 압력이 작아지는 걸 의미해요. 압력이 작아진다? 그게 무슨 뜻이었죠? 그리고 압력이 작아진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지.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 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라고 했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 부피가 커지거나 압력이 작아지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중요하다고 앞서서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얘기했죠. 그 다음 여러분 이런 기술적 테크닉 이름을 뭐라고요? 이런 식의 기술 계산 기술을 이런 걸 미분이라고 하잖아요. 미분은 실용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죠? 바로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기술은 뭘 알기 위해서다? 접선의 기울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분을 했다. 왜 할 것이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필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일 때? 압력이 아주 작을 때.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할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자.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짜잔, 얘를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항들과 어떤 항들이 나와 있냐면 RT와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혹시 RT란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PV는 NRT 할 때 NRT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 RT라는 표현이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요. RT라는 표현.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이게 바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어떤 수식을 배웠었냐면 EK가 2분의 3 NRN KT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3이라고 쓰고 NRT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기억나요?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NK가 NR로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자, KB는 뭐예요? 무슨 상수? KB 볼츠만 상수죠. R은 기체 상수죠. 소문자에는 몰수죠. 그래서 양을 몰수로 바꾸면 볼츠만 상수를 기체 상수로 바꿀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유고 자수고 간에 그냥 달달달 외워요. NKT는 NRT야. 그냥 외워야겠죠. 달달달 외워. 그래서 NKT를 NRT로 바꿨는데 이때 여기서 만약 (1몰이다) 만약 1몰이다. 1몰이라고 하면 n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몰이면 1인 거죠. 1. 이면 얘를 사실 아주 근사적으로 아주 넓은 마음으로 허용하면 얘를 뭐라고? RT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3을 2로 나누면 값이 얼마예요? 1.5죠? 그럼 1.5니까 0.5는 그냥 n우리로 떼고 그러면 대충 보면 RT라고 하는 단위가 무엇을 표현하는 단위일 수 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단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근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근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죠.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고 했죠. 다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직관적으로 정해버린 거기 때문에 얘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설명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근사적으로 현상적으로 정성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 여기에 나와 있는 1.5가 왜 1이 됐느냐가 아니라 그냥 1.5도 1 정도로 근사적으로 바라보자면 이 RT라는 단위가 뭘 얘기해 주는 것?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해 주는 부분인가 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이건 멍미. 저번 시간에 했죠? 바로 저번 시간 직전 필기에 있을 거예요. 뭐예요? 주 분자 A력의 한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였어요? 석연? 네.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보지 말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였어요? 저번 필기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필기 뒤지세요. 저번 시간에 왔잖아. 빨리 필기 뒤지세요. B분의 A가 뭐였어요? 1몰당. 그렇죠. 1몰당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요? 위치. 어떤 위치 에너지요? 전기적. 내가 써줬잖아요. 자, 홍이 봐봐요. 필기 봐봐요. 저번 시간에. 기체 분자가 응. 기체 변화를 시작할 때 그렇지. 매우 가까워졌을 때 두 분자가 인력의 그렇지. 라고 내가 써줬죠? 기억나요? 석연 필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윤지야 필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노트를 잘못 들고 왔다고요? 안 됩니다. 윤지. NS 윤지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돼, 안 돼. 그래. 지원이 이거 필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필기에. 읽으세요. 시작. 그렇지. 내가 왜 읽게 시키겠어요? 외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B가 뭐냐?
얘는 바로 요거예요. 분자가 상태 변화. 자, 왜 상태 변화 얘기를 하냐면 B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B가 분자 충돌 관점에서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B가 분자 두 개가 충돌하다 못해 이합체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만큼 압축했을 때의 부피가 B였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B보다 더 압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B보다도 더 압축을 해버리면, 더 작게 만들면 바로 3합체, 4합체, 5합체 되면서 결국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액체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B라고 하면 B만큼 기체를 압축을 부피를 확 줄여버리면 그때부터 상태 변화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상태 변화를 시작할 정도로 부피가 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가 작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B는 부피가 작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 정도로 뭐냐면 압축되었을 때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게 바로 B분의 A라고 했지요. 저 말 기억나요? 안 나요? 나야 정상이죠. 알겠죠? 그 브릿지 갔다 오면 이게 붕 하는 기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브릿지 갔을 때 사실 수업만 해요? 그냥 널널한 거 많이 해요. 주로 브릿지 가니까 수업 빡셌어요. 그 수업 이렇게 수업이 불친절한 거 빼고 브릿지에서의 분위기가 뭔가 굉장히 군대 훈련 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냥 되게 그냥 유연했어요. 어땠어요? 그 뭐 거기서 윤지가 빨리 안 나오면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윤지! 채찍형 10대! 막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자 식당입니다. 밥 먹으러 가세요 하고 막 그다음에 그 모듬 이게 모아가지고 막 이상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모듬끼리 모아서 그런 행동도 안 했어요? 어? 아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니 주로 대강당에서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주로 어떻게 하는데요? 아 그냥 수업만 했어요? 아 수업만 달달달 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반말해요? 존댓말해요? 아, 반말할 때도 있고 존댓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아 뭐라고? 뭐 드론을 날렸다고? 아 들어오자마자 말 놓게 그래요? 아 그건 뭐 선생님들의 스타일이긴 하시니까 뭐 여하튼 그랬구나. 그래요. 뭐 여하튼 그래서 약간 붕 뜬 기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꼭 필기해 두고 외우세요. 제발. 알겠죠? 플리즈. 그래서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게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걸로. 보이세요? 이런 걸로.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부분이 0이 되느냐, 양수가 되느냐, 음수가 되느냐의 판단에서는 결국 뭐라는 거겠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대결인 거예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대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를 결정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에서 이 경우는 누가 더 우세한 거예요? 누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더 우세하다. 맞나요? 운동 에너지가 더 우세하다. 그 다음 요쪽은 뭐겠어요? 요쪽은 위치 에너지가 더 우세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 상황적 비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의 온도 조건이 뭐가 된다? 보일 온도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보일 온도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일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는 현재 들어있는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B분의 A보다 조금 더 큰 상황.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일 온도보다 온도가 더 작다는 얘기는 현재 운동 에너지보다 위치 에너지가 조금 더 크다는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때 현재 온도가 보일 온도인 거는 뭐라는 얘기겠어요? 보일 온도인 건. 보일 온도가 돼버리는 건 바로 뭐라는 얘기겠어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비슷한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근사적으로.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됐죠? 자, 빨리 쓰세요. 자, 쓰세요. 썼습니까? 썼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썼죠? 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지울게요. 윤지 벌써 졸리죠? 윤지 자면 안 돼요, 그죠? 안 졸린 거야? 윤지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우사 슥슥슥슥 지우사 슥슥슥슥 자, 그러면 이때 컴프레션 팩터의 이제 두 번째 요거 이제 방금 머시너리라는 말은 뭔 뜻인지 말씀드렸어요? 머시너리? 머시너리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학이에요, 역학. 그래요. 역학. 아니었어요. 이제 그 뭐냐면 그 역학적 개념을 머시너리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쓸 때는 뭐가 되냐면 수식 전개. 수식을 막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그걸 또 이제 머시너리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그 다른 말로는 좀 더 일상적인 개념은 기계류. 기계 알죠? 막 윙 돌아가는 기계 있잖아요. 그럼 기계류를 총칭하는 말이 머시너리인데 이걸 이제 공학적 용어로는 수식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수식을 막 썼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머시너리고 두 번째 자, 변원 조건에서. 무슨 조건에서? 변원 조건에서 동일 기체에서 압력 변화에 대한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 자, 우선 다른 기체라 그랬어요? 동일 기체라 그랬어요? 동일한 기체에서 온도를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뭐 동일 기체니까 뭐 아무 기체나 둬도 되는데 뭐 가장 흔한 게 질소니까 N2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컴프레션 팩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짜잔. 자, 바로 X축의 압력, Y축의 컴프레션 팩터를 두고 짜잔. 자, 그냥 계속 1인 녀석이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죠? 계속 1인은? 이상기체. 이상기체죠. 그래서 계속 1인은 이상기체인데 실제 기체가 여기서 패턴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압력의 스케일은 이쯤이면 100기압 정도고요. 뭐 요쯤이면 한 1000기압 내외입니다. 컴프레션 팩터가 물론 기체의 종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인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0기압 이런 거 우리 경험할 일이 있어요? 이런 건 뭐 우리가 경험할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목성 얘기했죠, 내가. 목성. 목성 얘기 안 했어요. 목성이라고 알죠? 그 목성이 뭐로 돼 있어요? 목성이 수소기체로 돼 있죠? 그 목성이 수소기체로 돼 있는데 그 목성 수소기체 압력 얼마? 200기압이에요. 그래서 200기압의 수소기체가 모여있는 게 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성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목성이 아니라 이게 목성이 한 이쯤 있는 거야, 사실. 알겠어요? 목성이 이쯤 있는 거고 목성에서의 물리적인 상태가 다 이런 거라고. 알겠죠? 이런 건데 이건 데이터가 1000기압까지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사실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수리적 컨셉으로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봅시다. 당연히 했었죠. 뭐 설명할 때? 뭐 설명할 때? 보일 온도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보일 온도를 정성적으로만 설명했고 그 보일 온도를 반데르발스와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냥 보일 온도가 어떻게 정의되느냐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 그래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걸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런 그래프 설명하려고 할 때 보시다시피 요 원저리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 원저리. 요 원저리가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 원저리에 대한 설명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바로 저압 조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요? 저압 조건이 왜 중요한데요? 바로 이상기체가 실제기체적으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 저압 조건이라고 했죠? 이상기체가 실제기체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죠. 그죠? 없는데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 저압 조건이라고 해서 알겠죠? 그리고 그 저압 조건이 다르게 얘기를 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 조건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압이다.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피가 무지하게 큰 조건. 뭔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이거 보이죠? 또 보이세요?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음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의 상황이 뭐냐고요? 이때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작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혹은 보시다시피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큰 상황.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아까 얘기했죠? 아까 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대수 비교를 했냐면 그걸 이 그래프에 올려서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거, 자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접선의 기울기 양수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현재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더 크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다?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다?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노란색 그래프 있죠? 노란색 그래프. 저 노란색 그래프 보이세요?
저 노란색 그래프는 바로 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0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컴프레션 팩터가 슉 커지고 있는 이놈은 그래서 이때 온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일 온도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반데르발스 방정식과 그 컴포넌셜 팩터를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요 내용을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해요. 알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언제 배우는 거냐? 서울대 화학과를 들어가도 이 내용을 언제 배우게 해요? 서울대 화학과를 들어가도 이 내용을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 화학 책에도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옥스터비 책을 배워도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피지컬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화학과에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개설되는 과목이 있어요.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부터 개설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피지컬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화학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하기 까다로운 분야거든요. 그 피지컬 케미스트리에서 배우는 내용이 요건데 요거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내요. 알겠죠? 많이 내요. 왜? 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미트, 디트,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트, 디트, 피트 기출에서 이 주제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자, 제가 내용을 조금 첨부해서 새로 하나 드릴게요.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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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보내드린 책에서 약간 내가 편집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체인데 이 기체 조금 넘겨가지고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28페이지 찾았어요? 28페이지? 28페이지 찾았죠? 28페이지. 그 28페이지에 연습문제 23이라고 찾았어요? 28페이지에 연습문제 내가 새로 드린 프린트에 찾았어요? 연습문제 23? 거기에 문제 하나 나오죠? 연습문제 23. 그 문제 보면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거 그대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가 새로 드릴 프린트에 그 28페이지에 보면 연습문제 23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기출문제예요. 미트 디트라고 할 시험 세트의 기출인데 거기서 이제 요런 그래프들이 나오죠.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서 영재고나 과학고 교사들이 요 문제를 내신 기출로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내가 설명드린 거니까 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역시나 우리 성현스. 김민성? 얘가 이럴 리가 없는데? 김민성. 그래요? 진짜로요? 김민성. 김민성. 민성아 반가워요. 민성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머 민성아. 민성아 고마워요. 민성아 사랑해요. 하트. 네. 민성 좋아.